자, 반갑습니다. 11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예제 5.2.2를 풀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마쳤었는데, 자, 계속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제 5.2.3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5.2.3입니다. 자, 급수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에 자, 분모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의 급수가 있는데, 이런 급수가 이제 수렴 발산하는지를 조사해봐라 했거든요. 그럼 수렴했을 경우에는 그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우리는 이 급수라는 것이 무한번째 한까지 더해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n번째 한까지 더해준 그 부분 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n을 어디로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분 합을 우리가 구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구하기 위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n 부분합부터 먼저 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 이걸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지금 이거는 이 분수식은 우리가 뭐예요? 지금 분모가 1차식의 고부의 형태로 나타내어져 있는 형태니까 이걸 우리가 부분 분수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자, 부분 분수를 쪼개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a 곱하기 b 분의 1은 자 b 마이너스 a 분의 1에 자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이 공식 다들 알고 계시죠? 부분 분수를 쪼개는 형태. 그 쪼개는 형태로 이제 생각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b 마이너스 a는 그럼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식 자체는 결국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지금 시그마를 씌운 형태가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자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되겠어? n을 집어넣은 값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 날라가서 없어질 테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이, 그럼 계산한 결과 값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부분합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합의 극한값이 우리가 급수의 값이었으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sn을 계산해 보니 얘는 1이 되잖아요, 그죠? 어때요? 1로 수렴을 했어요, 그죠? 1로 수렴을 우리가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부분합의 극한값을 보내봤더니 그게 이제 1로 수렴하더라.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우리는 이것도 뭡니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렴하는 값이 당연히 뭡니까? 그 합의 값이 이제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예제 5.2.4는 사실상 이제 뭡니까? 무한등비급수 형태하고 예제 5.2.3을 지금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한번 구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건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판정법 바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적분 판정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급수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함수 fx가 1에서 무한대까지 상에서 감소하는 양의 값을 갖는 연속 함수로서 fn이 만약에 어떤 an의 값으로 우리가 n에 관한 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만약에 그 급수의 형태가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1에서 무한대까지 그 적분한 결과값이 수렴할 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적분 판정법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급수가 이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급수가 있잖아요. 그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an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 될 거다라는 거죠. 요것이 바로 n에 관한 식이 될 거다라는 거죠. n에 관한 식. 그러면 우리는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분 판정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인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그때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1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결과값의 fx 여기서 말하는 이 fx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n에 관한 식을 여기 있는 이 n에 관한 식을 전부 다 x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an이 지금 fn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n에 관한 식을 우리가 x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1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이 결과값 이 결과값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상적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값이 어떤 값으로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수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급수 안에 있는 n에 관한 식을 전부 다 x로 바꿔가지고 1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해준 그 적분값이 이상적분 형태니까 그것이 수렴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분 판정법에 대한 연습 문제는 지금 205페이지에 충분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연습 문제 5.2에 2번 문제 보게 되면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로 넘어가서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P급수 판정법. 사실 이 P급수 판정법이라는 거는 일단은 증명 과정에서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 P급수 판정법의 증명 과정보다는 이제 이 P급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다른 급수를 이제 우리가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급수 판정법이 뭐냐면 이런 급수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n의 p승분의 1이라는 이런 급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P급수라고 하는데 그 P급수의 수렴할 조건과 발산할 조건을 이제 따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단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적분 판정법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fx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fx는 자 x의 p승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p승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까지
x의 마이너스 p 승분의 1 dx가 바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이 p급수도 수렴할 조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적분판정법에 의해서.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이게 1 마이너스 p분의 1, 그 다음에 x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 1까지.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사실 뭡니까? 자, 리미트 어떤 b의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고, 이것은 1 마이너스 p의 b의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p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이제 따져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의 판단 여부는 사실상 여기에 달려있죠. 여기에 이제 그 b의 범위에 따라서 p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그 수렴 발산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b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가 될 건데, 여기서 일단은 1-p를 한번 빼내 볼게요. 자, 1-p분의 1을 빼내게 되면 1-p분의 1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에 b의 1-p-1 이거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뭡니까? 당연히 자, 첫째 항이 지금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1-p가 0이 돼버리면 어때요? 분모가 0이 되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발산하는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p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우리가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리미트 b의 무한대로 갔을 때의 b의 1-p 승이 결국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리미트 b는 무한대까지 b의 p-1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수렴하는 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1-p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거는 뭐 당연히 발산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b가 무한대로 가게 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p급수라는 것이 수렴하는 조건과 발산하는 조건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p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거는 수렴을 하고, 자, p가 0과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1을 포함시키는 요 조건이라면 이때는 뭐다? 발산한다라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P급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로 뭐냐면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조화급수 있죠.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거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발산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 P급수 판정법을 이용해서도 쉽게 발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P가 어떤 케이스가 되겠어요? P가 1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P가 1인 P급수 형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조화급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과제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급수 판정법, 여러 가지 급수들의 그 수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그 판정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 판정법이라고 해서 지금 페이지 206페이지에 지금 비교 판정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비교 판정법은 일단은 양항급수라는 게 두 개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먼저 양항급수라는 게 뭐냐면 급수에 있는 양항급수가 뭐냐면 급수에 있는 모든 항들이 전부 다 양의 값을 가지는 급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보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들고요. 모든 항들이 양수인 급수,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비교 판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두 급수를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급수 두 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시그마 AN과 편의상 N은 1부터 먼 데까지는 안 적을게요. 시그마 N, BN 요거 자체가 지금 양항급수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전제가 어떤 전제가 깔리냐면 AN과 BN의 크기 관계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수배의 요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일단 결과를 얘기하자면 뭐냐면 지금 일단은 요 K 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그 N에 관한 식 두 식을 가져왔을 때에 그 크기 관계가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라면 일단 요 K 값에 관계없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보다는 BN이 더 큰 수열인 형태가 될 거라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일단은 AM이랑 BN이랑 어느 게 더 큰지를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죠. K는 이제 여러분 보지 마시고 K는 보지 마시고 AN과 BN 중에서 일단 BN이 더 크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급수의 값.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을 비교해 보게 되면 BN이 더 크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큰 놈이,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BN, 이 시그마 BN이 만약에 수렴을 하게 되면 이 수렴하는 애보다 작은 애는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반대로 자, 작은 애가 만약에 이렇게 뭐다 발산한다면 얘보다 큰 애는 당연히 발산하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그것보다 작은 시그마 BN, 시그마 AN 시그마 AN은 당연히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작은 애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이제 발산하는 케이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만약에 작은 애를 가져와가지고 걔가 수렴한다라고 해주게 되면 그보다 큰 놈은 이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케이스니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발산하는 케이스. 그래서 시그마 AN이 만약에 발산한다면 얘보다 더 큰 시그마 BN은 당연히 뭐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교 판정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 한번 밑에 있는 예제들 한번 풀어보고 맞춰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예제 5.3.1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n 팩토리얼 분의 1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이걸 정리한 형태가 바로 1 팩토리얼 분의 1, 2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분의 1 요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 지금 1분의 1이고 얘는 1 곱하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고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분의 1 요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일단 얘는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자 3분의 1이 어때요? 3분의 1이 2분의 1보다는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이 3분의 1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간다 생각해 주게 되면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때요? 얘가 2분의 1로 대체되고 얘고 2분의 1로 대체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플러스 2의 3승분의 1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 부등식을 이제 기호를 바꿔야 되겠죠. 등호가 아닌 사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등호가 아니라 얘네들이 더 큰 요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3분의 1이 2분의 1보다는 더 작은 값이니까 요 3분의 1 자리에 지금 2분의 1이 들어간 형태를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더 작은 요런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뒤에 3분의 1이랑 4분의 1 자리에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역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요렇게 쭉 전개가 되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상 얘를 우리가 표현해 보게 되면 시그마로 1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2의 n 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만 따져주게 되면 결국 뭐예요? 시그마 n 팩토리얼 분의 1은 1 플러스 시그마 2n 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수렴 발산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주기 위해서 비교 판정법을 적용해 보게 되면 일단은 이거 자체가 무한 등비급수잖아요. 그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앞에서 했던 대로. 그럼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수렴을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얘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퀄이 아니죠. 이게 이퀄이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큰 놈을 가져왔을 때 얘가 지금 수렴한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결국 얘보다 작은 얘는 당연히 뭐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뭐 때문에? 비교 판정법 때문에.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연습을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제 5.3.2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3차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